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30일 수요일 아침이고요. 월요일 쉬고 화요일에 근무 시간 바뀌어서 12시간 일하고 나니까 힘들어요. 여튼 오늘은 내용이 조금 있어요. 좀 많아요. 그래서 뭐 정보 전달 위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첫 번째 소식은 이제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경선 소식입니다. 놀랍게도 이재명 대표님이 후보로 선출되셨습니다. 근데 이 득표율이 놀라워요. 89.77%가 나왔습니다. 89.77%. 심지어 이거 해외에 계시는 이제 재외 국민들 투표는 98%가 나왔어요. 득표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87년 헌법체제, 그러니까 6공화국이죠. 6공화국 사상 최강의 후보가 이제 나타난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뭐 다들 비슷하게 전망들을 하는데 보통 이 정도로 지지율이 크게 앞서면 투표율이 떨어집니다. 뭐 어차피 뭐 내가 투표 안 해도 이재명이 대통령 될 건데 뭐 투표하지 말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보통은. 근데 이번은 좀 다릅니다. 투표율이 높아요. 민주당 경선 투표율도 높고요. 사람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도 굉장히 크고 이놈의 내란 이거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 투표율은 근데 또 반대로 저쪽 세력은 지금 계엄령을 선포한 내란 친위 쿠데타로 정권이 무너진 거기 때문에 꼴 보기 싫어하고 투표하기 싫어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뭐 득표차가 어느 정도로 대선이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볼만한 대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님 선거 캠프에는 그러니까 대선 행보가 거침이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어질어질할 거예요. 제가 봐도 좀 어지럽거든요. 광폭 행보에다가 그 선거 캠프 자체가 진짜 극우 빼고는 다 있습니다. 전 국민의힘 인사들도 대거 영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서 행정부에 계셨던 분들, 문재인 대통령 때 행정부에 계셨던 분들도 영입을 하고 있고요. 진보 인사도 영입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개 회동은 아니었는데 정규재, 조갑재 두 분을 모시고 식사를 했다 그러죠.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두 사람의 이재명 후보님에 대한 칭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 국민의힘은 대선을 어디서 치러야 되냐면요. 그 태극기 모독 집회들, 그 세력만 오로지 끌어안고 이번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요즘 자주 나오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김진, 조갑재, 정규재 이런 사람들은요 원래 같은 하늘을 머리 위에 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 내가 그 세 사람이 가끔 나와서 하는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래 맞지 이러고 있어요. 평생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김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유시민 작가님의 굉장히 오래된 팬인데 유시민 작가님이 TV에 토론회를 나온다는데 상대 패널이 김진이면 저 그거 안 봐요. 그 사람은 대화를 할 때 지켜야 될 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면 이 정도의 선은 지키면서 대화를 해야지라는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화딱지 나서 못 봐요.
지난번에 개표 방송도 MBC보다 신경 질러가지고 JTBC로 돌렸어요. 그만큼 싫습니다. 근데 그 김진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딱 남은 거, 국민의힘한테 남은 거는 그 수구 꼴통 구구 세력밖에 없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 그 다음에 뭐 시민부 목사, 그 세력 이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저기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의 그 높은 득표율도 저는 기대가 되지만,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후보의 득표율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이걸 언급해야 되나? 조금 갸우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념이 없고 이제 잘사니즘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이제 100% 동감을 하는데, 이승만, 박정희 묘역을 참배를 했어요. 대선 행보에서. 이것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 분명히 논란이 생길 건데. 여튼 뭐 여기에 대해서 논평하진 않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지금 그 대선 주자로서의 행보가 거침이 없고 거의 뭐 진짜 통합을 강조하시더니 정말 통합 캠프를 만들고 계세요. 그리고 뭐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뭐 강금실 전 장관님이라든지 이런 분도 있고, 지금 아예 대구 경북 쪽에 그 전략위원장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끌어안았어요. 또 그러니까 캠프를 보면, 야, 저기 전체주의 태극기 세력 빼고 다 모여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쪽 소식을 전해드리면, 이 집 구석은 좀 어지럽습니다. 일단 2차 경선 대상자 2명이 이제 선정됐습니다. 한동훈과 김문수 두 사람이 이제 최종 경선을 치르는데, 지금 모양새가 어떻게 됐냐면, 한덕수도 경선에 참가시키자. 그래서 아예 1대1로 최종 경선을 치르는 게 아니고, 여기 한덕수 집어넣어서 입당시킨 다음에 3자 구도로 경선 치르자. 아니, 11명 중에서 3명 컷오프 시키고, 8명 중에서 4명 컷오프 시키고, 4명에서 또 2명 결선까지 갔는데, 그 결선, 그 과정 다 거친 사람 뭐예요? 뭐가 돼요? 여기에다가 한덕수를 집어넣으면?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결선에서 이긴 사람하고 여론조사해가지고 단일화하자. 그래서 단일화가 우리 당 후보가 되면 그대로 가는 거고, 한덕수가 여론조사로 뭐 더 높으면 입당시켜가지고 우리 당 후보로 되자. 이런 식인데, 이건 무슨 뭐 공당의 경선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공당이 포기한 것 같습니다. 여튼 뭐 이 빅텐트에는 뭐 이낙연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고, 뭐 이준석은 지는 안 간다 그러는데 저거는 이준석도 올 수 있다 그러고, 뭐 그냥 그 반 이재명은 인형 가리지 말고 다 모여라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텐트를 크게 쳐봤자 그 텐트 안에 들어가는 그 유권자는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뭐 김상욱 의원이 탈당을 해서 민주당으로 입당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지켜볼 일이고, 사실 저도 좀 꺼림칙한 게,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으로 오면 전은수 위원장님이 위원장직을 가지고 있기가 힘들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은수 후보님 지난 총선 때 선거운동하는 거 보고 그때 막 겸손은 힘들다 해서 후보들을 막 나오게 해가지고 구독자 수 막 높여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전 구독을 안 했어요. 거의 안 했어요. 왜냐하면 구독자를 그렇게 막 늘려가지고
내가 보는데 익숙해져 있는 내 유튜브 알고리즘을 망가뜨리기 싫어가지고 아무도 구독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전은수 후보님, 위원장님 선거운동 하시는 거 보고 구독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감동적인 그 총선 선거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그럼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가 되는 거죠. 근데 뭐, 대선은 예측 못했던, 그리고 상상 못했던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뭐, 지켜볼 일입니다. 뭐, 온다고 해서 굳이 딱히 내가 뭐, 크게 반대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여튼, 국민의힘은, 자, 민주당은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경선을 끝내고, 진짜 어지러운 행보를 보이면서 대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아직도 경선도 안 끝나고 단일화는 아직 시작도 안 됐고 뭐 한참 멉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선 소식이었고요. 그리고 오늘이 4월 30일인데 내일 5월 1일 오후 3시에 이재명 후보님 그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최종 심의 선고된다고 합니다. 라이브 중계한다고 그러고요. 여기다가 파기 자판될 거라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내가 내일이 아니구나. 내일 오후하면 모레 아침이겠구나. 모레 아침 방송에서 시원하게 놀려드립니다. 2심 판결 받아들여서 무죄 확정될 거예요. 이거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기 자판 같은 무식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좀 저쪽 진영에서 자꾸 와가지고 나보고 공부 좀 하라고 뭐 막 떠든다 그러는데, 파기 자판이라는 건요, 유죄를 무죄로 바꾼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는 거고요.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경우는 이때까지 단 한 건도 없었고, 단 한 건도 없는 이유가 그럴 만한 사건이 없었어서가 아니고요. 대법원은 형량을 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대법원의 재판 시스템 자체가 형량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유죄가 나오려면 유죄 형량을 정해야 될 건데, 대법원은 그런 재판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리고 파기 자판이라는 제도 자체가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거냐면, 2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니, 재판 기록하고 증거를 살펴보니 이 사람 무죄인 것 같아. 근데 무죄인 것 같은데 파기환송 보내버리면 다시 재판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의 시간이 더 걸리고, 그러면 이 사람은 부당한 구속 상태를 더 오랫동안 유지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풀어줘, 이 사람 무죄야 라고 만든 게 파기 자판이에요. 무죄를 유죄로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제도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오후 3시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선고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말대로, 권성동 의원님은 요즘 보면 심리적 민주당원이 아닌가? 권성동은 뭐라 그랬냐면, 5월 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될 거다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무죄라는 진실이 검찰의 거짓을 이기는 날이 될 겁니다. 난 그거 보고 바로 그렇게 떠오르던데.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일 거예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벌써 14분이네. 자,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 위반 말고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가 지금 물살을 타고 있는데, 이게 뭐냐? 자, 윤석열의 대선 당시 등록하지 않은 선거사무소 화랑을 운영했다라는
정황과 증거가 있는데 이거 말고 양재동에 또 등록하지 않고 이제 비밀 선거운동 사무소로 썼던 게 있었다라는 정황과 증거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를 운영한 사람이 건진법사였고요. 이 선거사무소는 비선들의 선거운동을 관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수사를 할 거고요. 여러분도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국민의힘에서 397억 토해내야 됩니다. 기분 좋아. 주진우 의원 하셨던 말씀 반드시 지키세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직을 잃게 되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그 토해내야 되는 선거보전금 정당에서 대신 물어내야 된다는 거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까 꼭 본인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레거시 미디어에서 보도를 잘 안 하는데 어떤 게 나왔냐면 검찰이 이재명 후보님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증거를 조작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것들 처벌해야 돼요. 징계가 아니고요. 처벌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그 검찰이 제출된 증거를 자기 마음대로 조작을 해가지고 기소를 해?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 회계 담당 직원의 엑셀 파일을 검찰이 가져갔는데 거기 평당 1,500만 원이 될 수 있었는데 1,400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한 평당 100만 원씩의 더 벌 수 있는 이익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 받기 때문에 그만큼이 배임이라는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처음 시작부터가 이상했던 수사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수사가 시작되게 만든 빌미를 준 사람은 윤석열이 아닙니다. 이낙연입니다. 이낙연이 지난 경선 당시에 제기한 증거 하나 없는 의혹입니다. 거기서 이 수사가 시작이 됐어요. 논리는 이거죠. 야, 이익이 2천억이나 난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네가 한 푼도 안 해먹을 수가 있어? 그럴 리 없어. 에서 시작된 수사예요. 근데 털어보니까 진짜 해먹은 게 10원 한 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어리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지. 야, 이만큼 이익이 있었으면 해본 사람이 누군가는 있겠지. 얼마는 있겠지. 없어. 진짜 없어. 미친놈들아. 여튼 참 이낙연은 생각할수록 짜증이 나는데 더 이상 저도 이제 그저께였나? 어제였나? 뉴스공장에서도 이낙연은 이제 그만큼만 언급하고 더 이상 이제부터 이낙연 언급할 일이 없다 그랬는데 저도 그럴 겁니다. 아니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라도 잡히는 대선 주자며 말도 안 해. 이낙연은 그 외에 들어가 있어요. 그 외에. 그 외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0. 몇 프로 나올 거예요. 그런 후보를 허경영도 그거보다 득표율이 좋아요. 한 자릿수 투표 나옵니다. 허경영도. 그런 그리고 단일화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을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할 만큼 했는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국민의힘 경선에서 결선 2명에 포함되지 못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첫 번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다시는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이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은 하는데 걱정거리를 하나 항상 품고 있었던 게 뭐냐면
언젠가부터 국민의힘이 대선을 치르면 그쪽에서 언급되는 유력한 대권 주자에 항상 포함이 되던 게 홍준표였는데요. 진짜 나와서 진짜 당선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거리를 항상 안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홍준표는 의료 민영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의료 민영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 그래서 실제 경남도지사 시절에 경상남도에 있던 공공의료시설을 날려버렸어요. 뭐 예전에 내가 의료 민영화, 홍준표 대통령 되면 의료 민영화 하려고 할 거다. 그거 막아야 된다는 말하니까 댓글로 누가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의료 민영화가 뭐 어때서? 라고 달았던데 미친 건가? 아니면 집안에 한 100억 가지고는 안 되겠다. 자, 집안 재산이 한 500억, 1000억 있는 사람인가? 큰일 납니다. 의료 민영화는. 지금 미국도 오바마가 겨우 공공의료 시스템 만들려고 오바마 케어 조금 해놨는데 그거 트럼프가 갈아엎어버렸죠. 미국이 가장 따라하고 싶은 의료 시스템이 대한민국입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특히 의료보험을요. 이거를 민영화시켜버리면요. 사실 저는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왜냐하면 실보험을 1세대 실보험 워낙에 빵빵한 걸 들어놨기 때문에 저는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 가면 제 돈 들어가는 건 10,000원밖에 없어요. 그 이상은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의 빵빵한 실보험이 없는 사람은요, 맹장 수술하면 300만원, 500만원 나올 수 있어요. 미국처럼 손가락 잘리면 붙이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그냥 자른 걸 갖다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의료 민영화가 되면. 거기 그 나라는 미국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앰뷸런스 타가지고 응급실에 한 이틀 있으면 몇 천만 원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사람을 계속 대선 후보로 내고 있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드디어 정계 은퇴를 했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조금 궁금한 게 저는 언론사들이 정계를 은퇴했다고 해서 토론회 같은 곳에 패널로 홍준표를 안 부를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흥행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지정신이 아닌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번에 경선에서도 그렇고 저번에 100분 토론이었나? 유시민 작가님하고 토론할 때 유시민 작가님이 중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근데 시장님 진짜 내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냐? 아니잖아. 말을 해봐요. 진짜 이거 내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정신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탈당까지 한다 그랬거든요. 탈당하고 정치 안 하는 홍준표의 그 토론회 패널로서의 스탠스나 워딩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 사람은 정치를 워낙에 오래 한 사람이다 보니까 본인의 지지자들, 본인에게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너무 잘 알아서 그 말을 골라서 하는 사람이지 본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부터 본인 의견을 말할 거니까 그 자세가, 스탠스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보자. 전해드릴 소식이 2가지가 남았는데, 하나는 이제 어제 그 명태균, 김영선 등등의 서울에서의 검찰 소환 조사가 있었던 날이에요. 근데 명태균이 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세훈은 한 가지 사건으로 기소가 되는 게 아니다. 기소가 될 사건이
20꼭지다. 그러니까 20개의 개별 범죄로 다 기소가 될 상황이다란 말이다. 라는 거예요. 껍질을 벗기겠다더니. 와, 대박. 저 껍질 벗기려면 빨리 벗겨가지고, 저거 뭐야. 이번 대선 때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같이 하는 게 낫지. 하긴 뭐 지방선거 내년에 있으니까 뭐, 공석으로 두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자연인이 된 홍준표는 또 명태균이 어떻게 할지, 그것도 조금 궁금해집니다. 여튼, 그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그때 이제 불기소 처분했었는데, 이거 재조사 결정이 나가지고, 재조사 시작합니다. 심우정도 이번에는 맡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는 또 조만간 소환할 거라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대고 자기 소환 안 하고 서면 조사하면 안 되겠냐 라고 이제 말했다는데, 검찰에서는 단호박입니다. 서면 조사 안 되는데 소환 조사할 건데 라고 했습니다. 궁금한 건 이제 포토라인에 세울 건지 아닌지인데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제가 알기로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6월 3일 뒤로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6월 3일 이후로 소환해가지고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르면 또 뭐 심우정이나 아니면 저 친윤 검사들의 압력 때문에 포토라인에 못 세울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정권 바뀌어가지고 포토라인 세워버리지 뭐. 그 I believe 하면 더 찍을래나? I believe. 검사라고 해서 무서운 사람일 줄 알았는데 어쩌고 저쩌고만. 그거 2탄 찍을래나? 제가 이제 전해드리려고 했던 소식은, 준비했던 소식은 다 말씀드렸고, 그 이외에도 이런저런 짜잘한 보도들이 많았어요. 거기 뭐 경기도 어디였지? 어디 그 보리밥 정식집에 윤석열이 밥 먹으러 갔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뭐 이런 뭐 잡다한 보도들 되게 많았어요. 여튼 지금부터 이제 평일은 뉴스가 한가득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란 사건으로 형사재판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많은데 그 재판들이 다 진행 중이고요. 윤석열은 아직도 그 석방이라고 쓰고 탈옥이라고 읽죠. 나와 있죠. 그래서 윤석열의 행보 때문에 국민의힘은 굉장히 골치 아플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지금 경선이랑 대권에 대한 당의 스탠스 자체가 아예 저 태극기 집회 세력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가자로 정해버려가지고 그런 그 발언이나 행동을 너무 많이 해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윤석열이 설치는 거를 비판은 아무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치가 아플 겁니다. 겁도 날 거고요. 저 혹시 저 정강훈 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 마이크 잡으면 어떡하지? 겁도 날 겁니다. 그 가운데 김건희 사건도 이제 재수사가 되고 있고요. 심우정의 말빨도 더 이상 검찰 내에서는 통하지 않을 거고요. 아, 내가 빠뜨렸던 보도가 그저께였나? 검찰들, 특히 이제 젊은 검찰들이 사직서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답니다, 지금. 이 조직은 더 이상 존속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 조직은 썩어서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인지, 여튼 사직서 제출하는 검찰이
검사가 엄청 많답니다. 그러니까 조조직은 끝났어요,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뭐, 문재인 전 대통령님 기소한 것도 마지막 발악이죠, 뭐. 그러니까 그것도 기소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서면, 서면 질의서를 보냈는데, 그 답변도 안 해주고 해서 기소했다라고 구라를 치는데, 질문도 개수가 너무 많고,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봐야, 대통령 기록관에 가서 확인해봐야 되는 것도 많아서, 4월 30일까지 제출하겠다 해서, 알았다 하고 나서 답변서 제출 안 한다고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미친놈들이. 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짜잘한 일들이 너무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스가 어지러울 겁니다. 그 어지러운 매일매일의 뉴스를 미니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오늘처럼 매일매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월요일에 너무 신나게 놀면서 쉬어가지고 월요일 뉴스, 화요일 뉴스를 다 챙겨봐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아직 거의 절반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아침 해가지고 나누어서 제가 최대한 전달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월 1일, 다시 말씀드리지만 5월 1일 오후 3시에 생방송으로 대법원에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게 저는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의전서열도 있지만 사실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헌법재판관들을 자기네들보다 조금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의전서열 1위는 대통령이고요. 지금 파면당해서 공석이죠. 의전서열 2위는 국회의장입니다. 우원식 님이죠. 그리고 의전서열 3위가 대법원장입니다. 의전서열 4위가 헌법재판소장이고요. 5위가 국무총리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장보다 의전서열이 이제 한 단계 높아요. 근데 수십만, 수백만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생방송으로 보고 모두가 환호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기뻐했던 그 장면을 보고 좀 배알이 꼴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 우리도 할 수 있어 해서 12인의 만장일치로 이재명 후보님 무죄, 선거운동 마음껏 하시오라는 장면을 연출하고 싶었을 거다라는 의견이 법조인들 사이에서 지배적이고요. 법조인들 사이에서 취재를 해봐도 그럴 거라고 합니다. 파기자판 될 거라고 댓글 달고 싶은 사람들 댓글 달아주시고요. 5월 2일 아침 방송 꼭 보세요. 제가 시원하게 놀려드립니다. 내가 시원하게 놀려줄 거니까 댓글 한번 달아봐 했을 때 내가 말했던 결과 안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쪽 유튜브 보는 사람들, 신동욱 변호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자기가 분석해서 말했던 거, 그렇게 된 거 하나라도 있어요? 응? 이재명 후보님 2심에서 유죄될 거라고? 무죄 됐잖아. 그 다음에 탄핵소추안 통과 안 될 거라고 통과됐잖아. 그리고 탄핵 4대4로 각하될 거라고 만장일치로 인용됐잖아. 파면됐잖아. 이번에 또 파기자판 어떤 건지 내가 여러 번 말했으니까 또 말은 안 할게요. 오늘도 말했으니까. 그리고 파기환송도 안 됩니다. 확률이 없어요. 나보고 공부 좀 하라고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 될 거라는 사람들은 진짜 공부 안 한 사람들인 게 2심의 판결문을 안 보는 사람들이에요. 2심 판결문이 너무 완벽해. 심하게 완벽해. 그래서 2심에서의 무죄를 뒤집으려면
그 판결문 전체를 다 뒤집어야 되는데 단 한 문장도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증거와 사실에 입각해서 무죄 취지의 판결문이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판결문은 아예 작정을 하고, 야, 이거 검찰이 어차피 항소할 건데 대법원 가서 대법원에 너네들 이 판결문을 할 수 있으면 한번 뒤집어 봐. 절대로 못 뒤집을 걸 하면서 쓴 판결문입니다. 공부 좀 하세요. 2심 판결문 좀 다운받아서 읽어보세요. 나보고 공부하라 하지 말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보고 내 유튜브 컨텐츠를 비난하면서 나보고 공부 좀 하라 그러면 저 일하면서 이제 핸드폰 뒤적거리다가 그 댓글 보고 현실에서 뿜습니다. 웃어요. 웃음이 막 터져요. 너무 웃겨가지고. 막 4대4 각하 이야기하면서 나보고 공부 좀 하라 그러면 파기사판 이야기하면서 나보고 공부 좀 하라 그러고, 뭐 이재명 대표님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유죄 이야기하면서 나보고 공부 좀 하라 그러고, 그 기소장을 읽어보라고, 그리고 재판 내용을 들여다보라고. 그게 어떻게 유죄가 돼? 그리고 그 기소장이 어떻게 말이 돼? 지금 검사들요, 이재명 대표님 재판할 때마다 판사님들한테 엄청 혼나고 있어요. 기소장이 이게 뭐냐? 너네가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 그래서 도대체 뭐가 유죄라는 거냐? 공소장 좀 다시 써와라. 이게 공소가 되냐? 엄청 혼나고 있어요. 판사들한테요. 그 상황에서 지금 뭐 사법 리스크의 범죄자 프레임, 아휴. 그 이야기 하면서 나보고 공부하라 그러면 내가 웃겨, 안 웃겨? 마냥 그저 웃지요? 아휴. 여튼, 저는, 내일 방송은 아니고, 모레겠구나. 모레 자다가 저도 알람 맞춰놓고 3시에 일어나서 그 판결하는 생방송을 볼 예정인데, 모르겠어요. 일어나서 내가 이제 그 판결을 보고 컨디션이 괜찮으면 컨디션이 괜찮으면 짧게라도 제가 방송을 올리든지 할게요. 아니면 다시 들어놓아서 자고요. 요즘 컨디션이 너무 땅바닥이어가지고 힘들어요. 도저히 제가 생얼은 보여드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을 하려면 몇 시간 못 자고 일어나서 판결 생방송을 보고 다시 또 이제 화장까지 하고 옷도 갈아입고 방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여튼 지금 이재명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입니다. 지금 갑자기 박근혜가 했던 말이 왜 떠오르지? 온 우주가 이재명 후보님을 도와주고 있는 마치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급기야 대법원까지 사법 리스크를 발벗고 나서서 털어주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시 보거나 떠올려도 울컥해서 눈물이 나진 않는데, 어제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듣고 그분의 그 3년 전 낙선한 날부터 그날까지 겪으셨던 일을 생각을 하면 이거 생각하니까 또 울컥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잘 안 괜찮나 봐요.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나네요. 호르몬 때문인지 나이 탓인지
요즘 눈물이 너무 많아졌어요. 지난번 방송에 말씀드렸었는데, 조국 대표님 수감되신 날, 그날 저녁에도 저는 서면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으려고 했던 자리 바로 근처에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깃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팜플렛을 나눠주는 분들에게, 피켓을 나눠주는 분에게 다가갔어요. 왜 다가갔냐면, 그분 손을 붙잡고, 대표님 어떡해요? 라고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분에게 다가갔거든요. 그날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하려고 다가가는데, 내 심정이 어떤지 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손을 붙잡고, 대표님 어떡까지 하니까 북받쳐가지고, 어떡해요? 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그분을 붙잡고. 그분이 오히려 저를 안고 토닥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위로해드리러 갔다가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하여튼, 그, 괴물 같은 악마도 혀를 내두를 부부가 집권을 하고 난 뒤에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망가졌고 너무 많이 아픕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님 생각을 하면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어제 눈물의 의미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보통 사람이 아니고 아주 강인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정도의 일을 한 사람이 모두 다 겪었으면 쓰러지고 포기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이명박 정권에서의 검찰의 표적 수사를 보고 법조인 출신으로서 이거 흐름이 이렇게 돼서 없는 죄를 다 집어 씌워서 내 주위의 모두를 망치려고 시작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이거를 나 하나로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투신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눈물이 났던 것 중에서 가장 눈물을 참기 힘들게 만들었던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게 아무 연관성도 없고 아무 이런 맥락도 없는데 제가 이재명 후보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들으면서 뜬금없이 머릿속에서 떠오른 사진 한 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님 발인 날에 한 여자분이 도로로 뛰어들어서 연구차 앞을 막아서고 무릎 꿇고 오열하는 사실이 있어요.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기억하는 사진일 겁니다.
뜬금없이 그 사진이 생각이 났어요. 어쩌면 검찰 때문에 힘들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셨든, 혹은 그 계엄령 때 잘못되셨든, 작년 초에 있었던 테러에서 잘못되셨든, 이재명 후보님이 잘못되시면 내가 그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뜬금없이 그 사진이 오버랩 되는 바람에 어제 방송을 하면서 눈물을 참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 떠올려도 죄송합니다. 지금 떠올려도 눈물은 나네요. 저 6월 3일은 저 잔악무도한 수구 기득권 친일 세력을 뿌리 뽑는 작업을 시작하는 첫날이었으면 합니다. 저들은 드러난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처벌하는 일을 마치 없는 일을 끄집어내서 보복하는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괴롭힐 겁니다. 근데 거침없이 드러나 있는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처벌하고 뿌리 뽑아야 됩니다. 반민특위로부터 이어졌던 실패한 혁명을 성공시킬 마지막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은 여러분, 대선에서의 압도적 승리입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몇몇 이제 유튜브를 하는 그 진보 쪽 인사분들이 받은 제보인데, 재외국민 투표를 이 정도까지 홍보를 안 하는 게 처음이다. 그래서 난 몰라서 등록 못했다 하는 제보가 엄청나게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것도 수사를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책 맞게 또 마지막에 울었네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제는 아예 그냥 다 울어버리고 이제는 안 울자 하면서 노무현입니다를 한 번 더 봤어요. 그거 보면서 펑펑 울고 나서 이제 시원하게 울었으니까 이제는 안 울겠지 했는데 떠오르니까 또 눈물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